예, Q&A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같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텍스트를 써서 같이 올려줬는데, 이렇게 질문할 걸 텍스트로 같이 해주거나 이렇게 스샷 잡아서 거기에 또 텍스트를 써서 설명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쨌든 알기 위해서 본인도 최대한 자기가 모르는 거를 다시 또 정리해서 주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경우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글로 적다 보면은 정확하게 또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그 행아웃 화면 공유 같은 것을 날짜 정해서 나오고 보면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어떤 그 테크니컬 솔루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 면을 나눌 때 슬라이스 플랜으로 나눴는데 이 면에 정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버텍스 위치가 달라졌다. 네, 버텍스 위치가 서로 다르잖아요. 다시 하고 싶은데 언더도 안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웰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웰드도 안 되더라 이렇게 이래요. 자, 웰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웰드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웰드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쪽으로는 될 거예요. 이렇게는 또 된단 말이에요. 자, 면이 있어서 그래요. 안 될 때는 그 해당 면을 선택하고 지워버려요. 딜리트로. 그리고 얘와 얘를 이렇게 하면 다시 돼요.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쪽으로 또 이렇게 그 바이어스 하니까 쏠리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하게 두 개의 버텍스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웰드 창을 열어요. 웰드 세팅을 열어서 그러니까 세팅창 전에 웰드를 누르면 선택한 두 개의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웰드가 안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지정된 범위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버텍스가. 그랬을 때 세팅창을 열면 0.1이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버텍스들을 웰드 시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0.1 이상 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날 수가 없는 공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요거를 조금씩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척하고 붙어요. 그러니까 대략 14에서 13에서 15 정도 범위에 있는 버텍스란 얘기였단 얘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버텍스를 정확하게 센터로 자기가 턱 하고 붙입니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밑에 것도 하나, 두 개 정확하게 선택하고 다시 세팅창 열면은 거의 위아래가 비슷했기 때문에 얘는 세팅창 열면 웰드만 눌러도 될 거고요. 세팅창 열면 바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센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예,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이렇게 그냥 캡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캡으로 놓고 캡 놓고 그리고 다시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아마 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요. 자, 카트 잘했어요. 약간 비율적으로 좀 이렇게 찌그러진 느낌이 나는데 조금 그런 거는 뭐 스케일이라든지 무브 값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비례는 다시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라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자, 지난번에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라인은 2D 쉐입이에요. 자, 일단 번거롭하고 2D 쉐입입니다. 얘는 3D처럼 보일 뿐이지 태생적으로 얘는 여전히 3D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3D로 바꾸려면 에딧 폴리를 줘야지만 3D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리마인드입니다. 이걸 이용할 건 아니고. 자, 지금 테이퍼까지 줬는데 뭐 이렇게 뽑아냈어요. 이것까진 마음에
든다라고.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데 이 손잡이를 뽑아내고 싶은데 손잡이를 못 뽑아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밴드의 그 리미트 값을 조사해보고 싶은데 잘 안되더라. 자, 이럴 때는 테이퍼까지 하고 에디 스플라인을 다시 줘요. 그리고 좀 해서 여기 보면 레프트 뷰에 지금 현재 있어요. 자, 리파인으로 이쯤에 버텍스를 하나 또 선택해요. 자, 그러면 버텍스가 왜 안 보일까요? 여기서 안 보이죠? 여기서 보이는데, 자, 지금 레프트 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가 있다면 이쪽에만 지금 그 하나가 추가된 거고 반대편엔 추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레프트를 라이트로 하나 또 바꿔서 비슷한 위치에 여기에 리파인을 한번 더 클릭해주면 양쪽에 다 볼텍스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볼텍스 선택하고 뭐 어떠한 손잡이 모양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무브 값만 해주면 되죠. 그쵸? 그리고 또 여기도 그 필요하다 모양이. 그러면 리파인 다시 한번 해주고 라이트였으니까 레프트로 가서 또 비슷한 부분에다가 또 한 번만 클릭해주면 대충 비슷한 위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무브 값으로 다시 또 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뽑아내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게시판에 올려주고요. 자, 이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그 두 개의 파일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지붕이 레고 블록을 좀 만들겠는데, 자, 익스트루드를 줬는데 면이 앞뒤로 안 생긴다 이거예요. 캡, 스타트, 엔드 다 줬는데 왜 앞뒤로 면이 안 생기냐. 자, 면이 안 생기게 딱 보여요. 왜 안 생기냐면 라인으로 와서, 그러니까 나는 이 작업을 계속 막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보면은 이 정도 뷰에서도 여기 비었네 라고 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한쪽 이 라인 만든 다음에 미러 카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떨어졌어요. 그쵸? 떨어졌죠 확실히. 그래서 두 개의 볼텍스 선택하고 퓨즈 모아주고 웰드. 자, 그러면 아까 없었던 탄젠트 핸들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엔 붙은 것 같지만 줌 해보면은 안 붙었어요. 자, 안 붙었어요. 그래서 면이 없어요.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만들었을 테니까 반대쪽으로 미러 카피 했을 거예요. 얘도 분명히 대충 비슷하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Fuse Weld. 자, 익스트루드로 가서 보면 면이 생겨있죠. 요 문제였어요. 휴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위아래 면이 안 생긴다. 캡 세그먼트 줬는데. 자, 동일한 문제예요. 육안으로 봐도 양옆에 뚫렸어요. 그렇죠? 안 다물어졌죠? Fuse Weld. Fuse Weld. 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도전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칭찬해주고 싶고요. 자, 파스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파스타 하여튼 굉장히 정말 고민해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한 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도 이거 해보고 이거 저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스타 같은 거, 라면 뭐 이런 거 면을 만든다면 아니면 실타래를 만든다면 내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랄까 애니메이션도 좀 알아야 되고요. 뭐 이렇게 물리, 그러니까 3D 공간에는 물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념까지 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설명해 줄 수 없고 그것만 설명하고 기능만 이거 눌러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학생이 한 것 내에서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자, 이렇게 뭔가, 왜 이래, 예. 뭔가 이렇게 파스타 면발이 서로 얼기설기 있어요. 공간이 너무 이렇게 비어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파스타가 쌓여있는 느낌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 또,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굉장히 각이 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툭툭툭. 그쵸?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부터 하나 선택하고, 자, 맨 위에다가, 이거는 안 배운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요. 2D 이 라인, 2D 쉐입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헬릭스로 했기 때문에 헬릭스 같은 경우는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헬릭스 서클. 자, 얘는 렌더링만 있고 다른 2D 쉐입처럼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게 없어요. 어댑티브 하나 넣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댑티브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2D 쉐입에는 Normalize Spline이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면 둥글둥글 돌아가요. 자, 근데 지금 디폴트로 세그먼트 랭스가 20인데 얘를 한 5 정도로 다운 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까 모양에 가장 유사하면서도 곡선이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어떻게 찾냐면요, 올려보고 숫자를, 그러면 굉장히 줄어들죠.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 안에 그 헬릭스로 만든 그 나선형 모양의 버텍스, 그 내부에 있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얼마만큼 유지시켜 줄 거냐라는 그러한 그 모디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이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계속 넓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뭐랄까, 크기가 좀 작아지면서 그 중간에 있는 버텍스를 서로 막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내 모양과 너무나 축소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숫자를 낮춰야 돼요. 본인이 이 모양을 잘 기억해야죠. 그래서 조금씩 내려다 보면은 15부터 서서 거의 내가 만든 모양과 좀 비슷하기 시작해요. 한 10만 나도 될 것 같아요. 15. 그쵸? 5가 더 확실하긴 한데, 10 나도 되고, 5 나도 되고. 1 이하만, 1까지 놓지 마세요. 그럼 컴퓨터가 굉장히 갑자기 느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괜찮아져요. 이 자체만으로도. 자, 이제 나머지 파스타도 다 줘야 되니까, 이럴 때 쉽게 하는 방법. 자,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에서 우클릭 카피합니다. 모디파이어끼리 카피 앤 페이스트가 돼요. 카피, 그 다음에 지금 또 곡선인, 그 툭툭툭 각이 진 애들에서 여기 트위스트 맨 위에서 우클릭 페이스트 인스턴스, 페이스트나 페이스트 인스턴스. 페이스트 인스턴스 하면 지금 한 4개 정도의 면발이 엉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든지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 변화하면 나머지 4개가 전부 동시에 바뀐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냐 아니면 따로따로 필요하냐, 이건 자기 판단이에요. 내가 볼 땐 이걸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aste instance 넣었죠? 얘 paste instance, 요거까지인가요? 네, 얘도 paste instance. 어때요? 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해지죠. 그러면 4개의 이 라인 중에 어떤 거든지 하나만 내가 20으로 바꾸면 나머지 3개는 다 같이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인스턴스 관계니까. 일단 이걸로 면발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됐어요. 그쵸?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니까 뷰에 따라서 비어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날 텐데. 자, 그 다음에 요 파스타 이 걸쭉한 액체 소스를, 이런 경우는 이제 모델링을 편하게 이제 그 매핑이라는 게, 그러니까 재질 매트리얼이라는 개념 들어가면 그때 설명하겠지만, 자, 요 소스 선택하고 Alt X 누르면 투명하게 보여요. 보이기만 그렇게 해줄 뿐이에요. 모델링 할 때 편하게. 그럼 안에 잠긴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Alt X를 눌러주면
투명 모델로 바뀐다. 어떤 거든지 다 투명 모델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그룹 닫고 면발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스키즈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키즈 어디 있습니까? 왜 내 눈에 갑자기 스키즈가 사라져? 아, 그렇죠. 자, 스키즈로 자, 플러스 값으로 하면 저렇게 되니까 언두하고 마이너스 값으로 서로 좀 눌러갖고 그 구멍이 빈틈이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소스 안으로 이렇게 주면 그럴듯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만 좀 잘 알고 있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 이 시도 자체가 되게 좋아요. 계속 열심히 좀 해주시고 자, 이 학생이 아마 그 에디폴리와 토버스머스의 관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각이 지고 있는데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전부 여기부터 해볼게요. 토버스머스를 주면 오브젝트의 변화가 고화만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도 카피 여기에 페이스트 이런 부분도 페이스트 그쵸? 고와지잖아요. 고와지지 모양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터레이션 더 주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계속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론을 잘 찾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상당히 공을 들여서 잘했어요. 일단 가위부터 볼까요? 예, 라인으로 만들고 X로도 주고 에드폴리로 다듬고 최종적으로 FFT까지 잘 다듬었고요. 근데 좀 겹쳐 있습니다. 똑같은 게 좀 겹쳐 있어요. FFT가 여기 있어서 무슨 의도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건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겹쳐 있어요. 아마 실수로 두 개가 클론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좋고요. 요거는 이제 나를 어떻게 만들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뭐 잘했고요. 레고 캐릭터를 정말 메카니컬하게 잘 만들었어요. 좀 나눠서 이거는 애니메이션 관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프로블린 이것도 좀 겹쳤습니다. 내가 지웠나? 원본이 아마 겹쳐 있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돼요. 네, 이게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어요. 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것도 프로블린을 가급적 안 쓰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얘도 만약에 토버소스 주면 그나마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좀 모양이 이런 데가 안 좋게 돼요. 자,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선이 찍찍 갔어요. 이거 프로블리 쓰면 평탄한 면이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프로블리를 안 쓴 게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프로블리 썼기 때문에 생긴 그 뭐라 그럴까요? 깨끗하지 못한 면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프로블리, 그러니까 불린 오퍼레이션으로는 어느 프로그램이나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라이노는 그 기반 자체가 넙스라 그래갖고 Non-Uniform Rational B-Spline 약자를 쓴 넙스라고 하는 그 2D 쉐입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선 다를 텐데, 맥스는 폴리고널 기반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얘도 겹쳐 있네요. 예. 여기 이렇게 해결을 이렇게 멋지게 하기가 얘는 쉽지 않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잘했고요. 그리고 좀 이따 아케이드 머신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터보스무스를 줄 게 있다면 얘 같은데, 여기가 좀 투박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건 터보스무스 안 주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을 때, 뽑아내서 수작업적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거든요. 렉탱글로 만들어서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뭐 2D 쉐입 분리를 썼던 이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모양 주고, 그리고 에디 분리해서 노크 빼고 한 거예요. 분림 오퍼레이션 안 써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잘했어요. 근데 이 7주차 강의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에 터보스무스를 주면 굉장히 심하게 왜곡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막을 줄 알아야 돼요. 세그먼트를 어떻게 분배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 수정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다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아까워하지 말고요.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오브젝트 많아요. 여러분들 이 7주차 강의 들으면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오브젝트 상당히 많을 거고요. 텍스처 작업 들어가면 또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거 또 생겨요. 애니메이션 작업 들어가면 또 지우고 다시 해야 되는 거 또 생겨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딱 뭔가 만들어야 되는 그 역할이, 모델이 왔다. 그러면 이게 어느 용도로 써야 되는지 기획 단계 걸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모델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그냥 뭐 만화 배경으로만 라인만 잘 따서 나오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제일 빨라요. 제일 쉽고. 근데 이거는 하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노멀 맵을 이용해서 로우와 하이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방법론을 잘 세팅하고 들어가 줘야 돼요. 애니메이션을 해서 여기에 뼈대를 심어서 얘가 캐릭터 특성을 갖고 막 움직여야 돼. 그러면 안에 뼈대를 심어야 되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첫 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흥미를 느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스프레이 잘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만 더 주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터보스무스 쪽은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이것도 이거는 뭐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처음부터 여기를 조금 더 곱게 라인에서 조금만 곱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라인에서 인터폴레이션은 어댑티브만 났어도 괜찮을 텐데 라고는 아쉬움. 아니면 요 사이사이에 버텍스를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버텍스가 아니라 커넥션이죠. 커넥트 이런 식으로 좀 스코프라도 넣어주면은 그나마 조금 나아져요. 지금은 뭐 얘가 들어간다고 뭐가 되진 않네요. 네, 착각했어요. 이거는 다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Q&A를 3번에 나눠서 해야겠네요. 벌써 25분이 다 되네요. 자, 앤틱.
잘했어요. 잘했는데 얘만 놓고 한번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놨을 때 쭉 해보면 투박하잖아요. 그쵸? 뭐 멀리서만 보고 만족하면 끝나면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툭툭 돌아가니까 이런 경우, 더군다나 이건 지금 한 몸으로 묶여 있어요. 어태치를 통해서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만 줄 거면 당연히 이거를 선택해서 DT 시킨 다음에 줄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바로 터보 스무스를 준다 그러면 얘는 괜찮아지지만 서랍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동글동글동글해지죠. 그쵸?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그럼 상관없는데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 내가 미리 해봤어요. 어때요? 다르죠? 에드폴리를 어떻게 잡나 봅시다. 이렇게 더 준 거예요. 학생이 한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쵸? 토거스모스 안 주고 에디폴리에서 내가 엣지와 엣지 사이에 커넥트를 주고 챔퍼도 주고 하면서, 예, 그거를 세그먼트를 더 만든 거예요. 그리고 터보스모스 주면 원형을 유지하면서, 예, 커브를 돌려줘야 될 때만 딱딱딱 돌려주고 직선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다 직선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7주차 강의를 보고 계속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아까 그 아케이드 머신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이건 수정을 볼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아케이드 머신 같은 경우는 좀 수정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말고 한번 눈 질끈 갖고 해보면 돼요. 잘했고요. 질문이 있으면 이런 경우 그리고 요거 보더 캡을 한 편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인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버텍스를 자기도 모르게 하나 정도 살짝 움직였고 위치가 바뀌었다든지 해도 저렇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볼리를 썼을 때 저런 식으로 평탄한 부분들이 수평 수직이 울퉁불퉁 깨질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은 모든 면은 삼각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하나 해갖고 이게 살짝 이그러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거의 수평이 아닐 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파일을 직접 봐야 되는데 수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엣지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엣지가 살짝 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수평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엣지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옆에서 봤는데 라인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G축으로 놓여갖고 세 개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저렇게 핸들러가 여러 개 보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요.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똑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바로 만들 수는 없는데, 하나 만들고 둘 만들고 세 개 만들고, 자 라인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 어태치부터 묶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핸들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버텍스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버텍스들은 그 각각의 방향대로의 라인에 대한 핸들러를 안에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베이지어로 바꿨으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핸들러가 나옵니다. 뭐 잘못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학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